안녕하세요. 유용한 금융 지식을 전하는 황금언니입니다. 오늘은 환율우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환율우대율 90% 혹은 환전 수수료 우대 80%, 90%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환율우대를 80% 해주는 곳이 있고 90% 해주는 금융기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80% 해주는 곳으로 가시겠어요? 90% 해주는 곳으로 가시겠어요? 네, 당연히 90% 해주는 곳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다들 90% 해준다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이 90% 우대 받는 이 환율 자체가 모두 같은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요, 환율우대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게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거고요. 내가 환율우대를 잘 받았는지 확인하는 팁, 그리고 어느 정도가 환율우대를 잘 받은 거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우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환율우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환율우대를 받는 경우는 보통 해외여행을 갈 때 환전하는 경우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왜 갑자기 환율우대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환율 우대는 환전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만 그 외에 송금을 보낼 때나 아니면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도 적용이 돼요. 최근에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가 관심이 굉장히 높죠. 저도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해외 주식은 대부분 우리나라 돈을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꿔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데에는 모두들 크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막상 투자할 때 우리나라 돈이 환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 나의 투자 수익이라는 것은 원화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원화로 환전되는 다시 미국 달러로 투자됐던 것들이 다시 환전이 되는 과정에서 수익이나 환차손이나 환차익이 발생을 해서 결국 내 수중에 떨어지는 원화 금액에 이 환차손이나 환차익이 굉장한 파워풀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환율우대는 최근과 같이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도 크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환율우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한 통화에 4가지 환율이 고시가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환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럼 환율 정보를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가장 쉽게는 네이땡 같은데 기준 환율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나왔어요. 그걸 확인하고 은행을 딱 막상을 갔는데, 그런데 막상 은행을 가면 아니면 금융기관을 가게 되면은 네이땡에서 본 기준 환율은 고시되어 있지 않고요. 환율 전광판에 보시면 한 통화당 4가지 환율이 고시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게 현금 사실 때, 현금 파실 때, 해외 송금 보낼 때, 해외 송금 받을 때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막상 해외 통화를 사거나 투자를 하려면은요, 금융기관을 가야 되는데, 그 금융기관에서는 네이땡에서 보는 그 기준 환율은 고시하지 않고, 이렇게 4가지 환율을 고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율 전광판의 4가지 환율을 이해를 해야지 환율 우대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4가지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환율 우대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아 달러를 환율 전광판에서 찾아보시면은요, 현찰 사실 때, 그 다음에 송금 보낼 때, 현찰 팔 때, 송금 받을 때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한국 돈은 그렇지 않죠. 현찰 1,000원을 송금 보낼 때 이제 은행원한테 1,000원 주면서 이거 송금 보내주세요 하면은 그냥 1,000원을 보내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찰 1,000원과 송금 보낼 때 1,000원의 가치가 같잖아요. 그런데 외국 돈은 왜 이런 현상, 그러니까 왜 각각의 환율이 다르다는 뜻은 그 값어치가 틀리다는 말인데 왜 이렇게 값어치가 틀리게 되는 걸까요? 외국 돈은 이제
그리고 제가 앞에서 A은행에서 미국 달러 환율 90% 받는 것과 B증권사 미화 달러 환율 우대율을 90% 받는 것이 같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쭉 드려볼게요. 우선 외국 돈은 은행에서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파는 물건과 같은 거예요. 저희 집이 아기들이 좋아하는 이제 딸기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자, A마트는 딸기를 싸게 사올 수 있는 유통 구조를 가졌어요. 그래서 딸기를 싸게 사가지고 마진을 적게 붙여가지고 박리담회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마트는요, 유통상 이제 딸기를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비싸게 사와가지고 마진을 엄청 많이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마트 주인 마음대로 사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마트에서는 딸기를 50% 세일 막 이렇게 적어두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B마트에서는 딸기를 80% 세일 이렇게 적어두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마트에 딸기가 쌀까요? 싸게 사와가지고 마진을 적게 붙이고 있는 A마트에 50% 할인하고 있는 게 이게 쌀까요? 아니면 B마트, 그러니까 비싸게 사와가지고 마진도 많이 붙이고 있는 B마트에 80% 세일하는 이 딸기가 쌀까요? 어떤 게 할인이 많이 됐는지는 사실은 금액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마트에서 딸기 말고 이제 봉지라면도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실 딸기는 오래 두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두고 판매를 할 수 없다는 특징 때문에 관리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듭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딸기가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녁 되면은 뜨레미로 빨리 이제 그날 분들은 다 팔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봉지라면 어떻죠? 이게 관리가 굉장히 편해요. 그냥 유통기한만 지켜주면은 계속 두고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던지면 부서질 수는 있지만 딸기만큼 관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트 사장은 관리하는 데 노력이 많이 드는 이 딸기에다가 마진을 더 붙이고 싶겠죠.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데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그냥 라면을 이렇게 마진을 별로 안 붙이고 팔아도 되겠죠. 지금까지 말한 원리가 이 환율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금융기관이 마트인 겁니다. 딸기가 외화 현금이고요. 봉지라면이 외화 전신환입니다. 외화 현찰은 실물이 있는 현찰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여행을 가실 때 외화 현찰을 은행에서 바꿔 가시죠. 그리고 외화 전신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외화예요. 보통 송금을 보낼 때나 외화로 뭔가를 투자하실 때 아니면 달러 자체에 투자를 하실 때 이 외화 전신환이 적용이 됩니다. 외화 현찰과 외화 전신환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상품이에요. 이제 앞에서 딸기와 봉지라면처럼요. 그런데 이제 고객님들은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제가 신입행원 때도 이 개념 이해하는 게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 1,000원은 현찰일 때도 1,000원이고 통장에 있을 때도 1,000원이고 송금을 보낼 때도 다 1,000원이에요. 우리가 이 우리나라 통화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현찰과 통장에 있는 돈의 가치가 같다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외국 돈 같은 경우에는 현찰과 전신환, 보이지 않는 돈이 가치가 다르다니 이게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 돈은 우리가 마트를 가도 편의점을 가도 어떤 가게를 가도 외화 현찰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의지만 있으면 이 현찰을 언제든 발행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돈을 막 찍어낼 수도 없고 마트에 가서 외국 돈을 구할 수도 없죠. 즉 외국 돈은 즉 외화 현찰을 조달하려면 은행은 해당 국가나 홍콩 같은 데에서 현찰을 직접 사와야 돼요. 자, 외화 현찰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게 은행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은행원들이 매일같이 그 외환을 세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요. 그럼 은행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외화 현찰은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딸기처럼요. 하지만 전신환은 틀려요. 전신환은 현물환, 선물환 이런 거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실물 없이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관리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관리는 해야 되지만 전산에서 관리만 하면 되니까 이게 관리가 굉장히 편합니다. 앞에 예로 든 봉지라면처럼요. 그러니까 외화 현찰과 외화 전신화는 조달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리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도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마진율을 다르게 붙여서 팔아요. 예상했다시피 외화 현찰에는 마진율을 많이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화 전신환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외화 현금과 외화 전신환이라는 두 가지 상품을 나누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런데 은행은 외화 현찰과 외화 전신환을 사고 파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화 현찰을 바꿔가지고 외국 여행을 갔다가 이제 그 남는 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은행에 대파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은행은 현찰을 팔 수도 있고 현찰을 다시 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신환 같은 경우에도 전신환으로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투자하신다거나 송금을 보내실 때는 전신환으로 은행에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송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해외 주식을 투자한 것들을 다시 원화로 바꿀 때 전신환으로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을 다시 대파는 거죠. 금융기관은 앞서 말했다시피 마트와 같다고 했죠. 이유는 남기는 곳입니다.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살 때는 싸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외화를 팔 때는 마진을 기준 가격에다가 기준 환율에다가 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팔 것이고 외화를 고객들에게 사드릴 때는 마진을 뺀 가격만큼 마진을 뺀 가격만큼 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은행이 파는 가격과 사는 가격이 다르다고 치면 결국 각가지 상품에 두 가지씩 가격이 파생돼서 나오겠죠.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가시게 되면은 현찰을 살 때, 현찰을 팔 때 가격이 있는 거고, 송금을 보낼 때, 송금을 받을 때 해서 총 환율이 네 가지 환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끔 외화 현찰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요거를 외화 송금을 해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해외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증권사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외화 현찰, 즉 이 딸기를요 외화 송금, 그러니까 봉지 라면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딸기와 봉지라면은 전혀 다른 상품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거를 딸기를 봉지라면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면은요,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상품을 바꾸려면 은행에서는 현찰 수수료라는 것을 받아요. 자, 은행은 딸기와 봉지라면을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이 다른 거를 바꿔주는데 수수료를 받는 건데요. 사실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한국 돈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찰 수수료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막 화를 내시고는 해요. 사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는 은행원이면은 이 현찰 수수료가 나오지 않도록 외화 통장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출금을 할 때 현찰 수수료를 면제 처리하면서 이제 외화 현찰로 입금을 하고 통장에서 뺄 때는 외화 전신환으로 빼면서 이제 수수료 면제 처리를 해서 바꿔드리고는 해요. 아무튼 외화 현찰을 가지고 와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권회사로 송금을 해달라고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싼 가치인 현찰을 집에 가지고 계시다가 해외여행을 가실 때 쓰시라고 안내를 해요. 굳이 원가가 비싼 현찰을 이 헐값으로 은행에 전신환으로 바꾸실 이유가 따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율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 환율에 대한 원리를 알아보자. 앞에서 저는 외화는 현금과 전신환이라는 두 가지 상품이 있고 거기에 사고 파는 가격이 존재해서 이제 고객에게 적용되는 환율은 총 네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금에는 그러니까 현찰에는 더 마진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전신환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적게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마진을 붙인다는 거에 이렇게
기준이 있겠죠. 이 기준을 위에다가 마진을 붙이고 마진을 빼고 이런 건데요. 이 매매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외국 돈은 우리나라에서는 상품이고, 금융기관들과 정부가 이제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거 사고파고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것을 가격과 거래량을 가중 평균을 해서 나온 것이 매매 기준율입니다. 이 매매 기준율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네이땡의 기준 환율이라고 치면 나와요. 이 기준 환율을 이제 은행에서 보통 고시를 하는데요. 네이땡에서 나오는 기준 환율은 크게 신한은행에서 고시하는 거랑 하나은행에서 고시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은행이 이제 외환은행의 전신이 그러니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이 이렇게 합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에서 고시하는 그 매매 기준율을 많이 보고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준 환율을 기점으로 해서 마진을 많이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은행 입장에서는 현찰 매도율이고,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외화 현찰을 사실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 환율을 기점으로 마진을 많이 빼가지고 그러니까 사들이는 거, 그게 현찰 매입률, 은행 입장은 현찰 매입률이고, 고객 입장에서는 현찰을 파실 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준 환율을 가지고 마진율이 전신한은 적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신한 매도율,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전신한을 파는 거고요. 이거가 송금을 보내실 때, 고객 입장에서는 송금을 보내실 때의 환율이 되는 건데요. 이 송금을 보내실 때의 환율은 해외 주식을 사실 때나 아니면 달러 통장에 투자가 되실 때도 이 환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진을 조금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마진을 조금만 떼고 사들이는 거, 이게 전신한 매입률이 되는 거고요. 이 전신한 매입률은 송금 받을 때의 환율입니다. 이 송금 받을 때의 환율은 보통은 해외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제 원화할 때, 그리고 달러 통장에 투자를 한 것을 회수할 때, 이 환율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환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현찰 매도율, 즉 고객 입장에서 현찰을 사실 때고요. 그 다음으로 환율이 높으신 게 송금을 보내실 때, 그리고 환율이 높은 게 이제 송금을 받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이 가장 낮은 것이 고객님들이 현찰을 파실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그림을 식으로 한번 다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기준 환율을 1,100원이라고 잡고요. 거기에 현금을 사실 때, 송금을 보낼 때는 마진율을 플러스를 해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를 해서 표시가 되는 거고, 전신한 매입률, 현찰 매입률, 그러니까 송금을 받으실 때, 그리고 현찰을 파실 때는 마진을 빼가지고 이제 고객님들한테 환율이 책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빼기를 해가지고 마진을 빼가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환율에 이것들이 1,1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러스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주목할 점은 이 마진율입니다. 이 마진율 같은 경우에 여기 현찰 매도율,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현찰 매도율, 즉 고객님이 현찰을 사실 때는 이 마진율을 1.75%, 제가 근무하는 은행은 1.75% 마진율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마진율을 똑같이 1.75를 한 게 여기에 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신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하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을 보통은 0.97%, 그 다음에 여기에도 0.97%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결정하다 보니까 수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을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마진율들은 금융기관들이 다 다르게 책정한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 마진율을 높게 가는 회사일수록 환율대율이 같다고 해도,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는 마진율을 적게 가져가고 B라는 회사는 이 마진율을 높게 가져간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환율대율이 모두 다 똑같이 90%를 적용을 해준다, 이렇게 됐을 때는 마진율이 적게 가져가는 회사의 환율대율 90% 한 것이 더 고객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환율 우대율인 90% 이것만 보고 금융기관을 결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거든요. 절대 우대율만 가지고 현혹이 돼서 금융기관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환율 우대율이 적용되는 계산식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마진율이 1.75를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마진율에다가 환율 우대율을 90%를 해줬다. 그러면은 그 말의 의미는 내 마진을 10%만 가져가겠다. 은행에서 10%만 나는 우리 이 고객한테는 먹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환율 우대율 여기 1.75에 환율 우대율 90%가 적용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10% 곱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한 같은 경우에도 0.97%인데요. 이거를 90% 우대를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은 은행에서는 10%만 우대를, 그러니까 마진을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10%를 곱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마진에다가 1,100원인 기준 환율을 더해가지고 고객에게 적용되는 환율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금융기관들마다 마진율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마진율을 보고 거기에 우대받은 후에 환율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기준환율 자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이 동시 같은 시간대에 요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비교하는 게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달러 같은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긴 하지만은요, 환전을 할 때, 그러니까 외화 현찰로 바꾸실 때는요 10원 정도, 기준 환율에 플러스 10원 아니면 마이너스 1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송금을 보낼 때와 받을 때는 기준 환율 플러스 1원 마이너스 1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느 정도 이제 무역 거래를 하는 외환업체들 담당자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외환을 담당할 때 그분들과 환율 얘기를 하면은요, 이분들이 환율 우대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마다 다 틀리고 또 기준 환율 자체가 계속 변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달러는 기준 환율로 플러스 1원에서 송금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요. 받을 때는 기준 환율 마이너스 1원으로 해가지고 환율 적용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기준 환율 플러스 1원, 플러스 2원 이런 식으로 이제 외환업체들과 미리, 그러니까 전임자들과의 이런 내고를 해가지고 플러스 1원, 플러스 2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정이 돼가지고 이미 그런 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명확해지죠. 왜냐면 기준 환율 같은 경우에 네이땡에만 검색해도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무역업체의 입장에서는 이 적용되는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클리어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준 환율에 플러스 1원 하면은 전신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대율이 거의 90%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환전을 할 때 플러스 10원 하면은요, 우대율이 한 90%가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찰을 환전하실 때는 우대 환율이 기준 환율을 검색해서 나오는 환율에 10원 정도 플러스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대가 굉장히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원 밑으로 다시 대파신다 하시면 그것도 우대율이 잘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송금을 하시거나 달러 투자를 하시거나 해외 주식을 사신다 하시면은 기준 환율에 1원 정도 플러스 된 환율로 적용이 되면 우대를 잘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으로 송금을 받으실 때는 기준 환율 마이너스 1원으로 환율이 적용되면 굉장히 잘 받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구에 가셔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제 적용되는 환율은 기준 환율 플러스 1원으로 해주세요. 플러스 뭐 10원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은행원들과 그런 것들은 내고가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외환을 담당할 때 이제 하면서 많이 겪었던 건데, 일단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외환 수수료, 그러니까 외환 환차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환 이런 수수료들이 은행의 지점에 어떤 수익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나 엔화 같은 경우는 박리담의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달러나 엔화 같은 거에서는 환율들을 팍팍 해드려서 고객들이 유치하고 그 외 통화들 같은 경우에는 우대율이 적용을 적게 해드리는데요. 사실 이걸 창구 직원이 그거를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사실 은행 정책이 그래요. 환율 우대율 자체가 전산으로 케인이 가능한 게 달러나 엔화나 유로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 우대율이 80%, 90%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다면 기타 통화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많이 한 게 50%, 40% 밖에는 입력이 안 돼요.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리밋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나 엔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고해서 은행원들과 내고를 충분히 가능하신데 사실 그 외 통화, 특히 위안화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좀 많거든요. 위안화 같은 경우에 뭐 90% 우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건 전산 키인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 통화 같은 경우에는 우대율이 적용이 많이 안 된다는 점,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경험인데요. 이 제 경험이 뭐 일반화 돼서는 안 되겠죠. 제 하나의 경험이 모두 다 전체의 경우를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증권사에서 적용되는 환율과 그 다음에 은행에서 적용되는 환율을 비교를 해봤는데 달러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똑같이 우대율을 90%를 해준다고 이렇게 명시되어서 들어가서 비교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90% 받는 것이 더 환율 우대가 더 좋았어요. 이게 이제 아마 제 생각이지만 그 증권사가 조달하는 방법들, 그래서 마진을 측정하는 게 조금 달라서이지 않을까. 그래서 증권사로 가는 것보다는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하는 은행에서 제가 직접 이제 케인을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유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조금 제 하나의 경험이지만 참고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환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